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9월 마지막 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9월 24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중에 흥다 사태로 이렇게 거의 한 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 하락의 갭을 메워주는 그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03%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보합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흥다 사태로 인해서 나스닥이 하락한 분을 이번 주 후반부에 이렇게 만회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좋았습니다. 니케이가 2.06%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도 1.07%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도 이런 흥다 사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 증시 그리고 홍콩 주가를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흥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도 29일 날 522억 원의 채권 이자를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흥다 그룹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세계 증시가 동시에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가 3,000포인트 무너지고 그런 아수라장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추석 연휴 기간에 세계 증시가 하락한 것처럼 그렇게 2, 3% 정도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다 사태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수급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가는 종가가 0.1% 상승 마감한 채로 이렇게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10만 주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공모받은 물량 340만 주 중에서 220만 주를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다음 주로 갈수록 거의 끝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 기관들이 외국인의 물량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에 이런 자리죠. 11만원, 한 10% 정도만 오르면 전 고점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짜리 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 현대중공업이 다음 주에 이 11만원대 전고점을 뚫어주고 다시 신고가를 형성해 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수급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짜리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10월 17일까지 과연 현대중공업이 11만원을 이렇게 뚫어주고 신고가를 형성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런 거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을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다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가지고 11만원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다음 주 중에라도 보이면 이건 충분히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크래프톤을 종가 분할해서 해갔습니다. 시초가가 0.8% 갭을 띄워서 시작해가지고 시초가도 뚫어주지 못하고 계속 힘이 없이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고 종가에 다시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를 했고요. 49만 3천원 종가에 다시 매수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얘가 종가상 이런 자리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음 주에라도 48만원 이런 자리를 깨뜨려 버린다면 그건 매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라도 다시 얘가 이렇게 양봉을 만들면서 전고점 돌파에 강한 시도를 보인다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이게 기간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신기주 같은 경우에는
뭐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보유해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날 이렇게 충분히 종가 오버나잇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크래프톤의 한 달짜리 보유해수 물량이 해제가 되고 나서 이렇게 크래프톤이 뭐 45만 원에서 거의 한 50만 원까지 한 10% 정도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제가 2차전지 소재주들에 대해서는 지난주뿐만 아니라 9월 한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제가 2차전지 소재주들 가운데 한 종목을 종가 오버나잇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제가 종가 오버나잇을 한 종목은 LNF 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LNF를 종가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장전에 미래셋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테슬라와의 대규모 수주가 예상이 되고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LNF가 시초가가 13% 상승 시작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LNF를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죠. 제가 이전에 신고가 뚫어주는 애들 종가 오버나잇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화테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 윗꼬리를 먹는 종가상 이렇게 긴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5일선과의 그런 이격도도 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흘 동안 충분히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뭐 종가 오버나잇을 할 수 있었고요. 수급상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점이 종가 오버나잇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뭐 장이 시작되기 전에 미래에셋에서 보고서를 내 가지고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다는 그런 운적인 요소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이게 뭐 운적인 요소가 뭐 없었다 하더라도 2, 3% 정도 갭을 띄워가지고 충분히 양봉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LNF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얘가 뭐 19% 상승을 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LNF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20% 정도 오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LNF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이런 자리죠. 뭐 18만 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 월요일 날 아침 이런 자리에 뭐 온다면 충분히 단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LNF가 이렇게 20% 정도 상승을 해주니까 LNF의 최대 주주죠. 이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세로닉스를 상한가에 만약에 붙으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점심을 먹는 점심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얘를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다음날 모습이 그다지 이거는 뭐 좋지를 않죠.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날 이렇게 갭을 띄우더라도 연속해서 이렇게 시세를 주지 못하는 애라는 거. 뭐 그런 점이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지금 현재 2차전지 소재주들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이런 LNF 이런 애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세로닉스도 충분히 장중에 단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273명.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다라는 지금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관련주들 가운데 지금 그래프가 굉장히 좋은 애가 이 바이오리더스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시간의 종가상으로도 한 4% 정도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뭐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굉장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휴마시스 그리고 엑세스 바이오 이런 애들도
지난 목요일 날 크게 상승을 해주었다가 지난 금요일 날 뭐 2%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이런 애들도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판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상승을 해주었다가 금요일 날 4% 정도 상승을 해주는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그래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거래를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리더스 그리고 휴마시스 액세스 바이오 판젠 사이언스 이 네 종목 위주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굉장히 시세가 좋았던 이렇게 항공 그리고 여행주들 이런 애들이 다시 저점에 온다면 이걸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항공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께 코로나가 뭐 1000명대에서 2000명으로 늘어날 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때 항공주 그리고 여행주들을 매수를 하면 굉장히 뭐 좋은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듯이 이렇게 항공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급승을 부릴 때는 이렇게 주가가 내려앉았다가 다시 한 번 더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가 급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000명이 이렇게 넘었을 때 여행 그리고 항공주들 다시 가격 조정을 보인다면 이런 애들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9월달 마지막 주식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 9월 마지막 주 거래 잘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